뭐 윤석열한테 난 더 이상 충격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안보예요. 안보. 매번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폭탄주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실려 나갔대. 아이고. 아니 다른 업무 보고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 국정원. 네. 아이고.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프로그램 윤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 뭡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거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제보를 받았던 건데 사실 이야기를 안 했죠. 와, 너무하잖아요, 내용이. 와. 술 먹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고 네. 대통령이 임기 5년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격려도 하고 우리 끝나고 나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네. 이제 밥을 먹죠. 만찬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글쎄 윤석열이 소폭을 말아 드셨다는 건데 와. 김규현 원장 시절이거든요. 2023년 2월 24일로 추정되니까 김규현 원장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입에도 안 돼요. 그래요? 네. 네. 아. 몰몬교시고 해서 네. 담배나 술 아예 입에도 안 드세요. 커피도 잘 안 드시는 분이세요. 꽉 막히는 그 양반이 사실 국정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헤드 테이블에서 김규현 원장이 헤드 테이블에서 떡 앉아 있으니 네. 술이 안 돌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 양반은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일어나더니 야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 아이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네. 내가 한 바퀴 돌게 이러시더래요. 와. 내가 한 바퀴 돌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저도 그 만찬에 여러 번 갔었는데 공간 원장 공간에 가면 넓은 식당 같은 데서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 네. 한 수십 개가 음. 그게 다 돌았다는 거예요. 와. 소폭을 만들면서 말아주면서 아니 막 소폭을 만들면서 자 여기 만들면서. 네, 자 모여 쭈르륵 만들어서 자 마셔 이렇게 마시고 또 옆에 테이블 가서 또 마시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 소폭 기계도 아니고 중반쯤 가서는 힘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오, 거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실려 나오다시피 와. 했다라는 거죠. 야. 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실려 나온다는 게 근데 대통령이 이런 이제 필름 끊긴 거잖아요. 블랙아웃. 그렇죠. 그럼 국가 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는 늘상 있던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사실은 네. 그냥 뭐 기념으로 해서 한 잔 정도 와인 조금 마시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너무 많이 마셨던 거고 웃겼던 건 끝날 무렵에 국정원에서 연포탕을 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뭐 했다고요? 연포탕. 메뉴로 연포탕. 네. 술안주인데. 그러니까 술 해장. 먹을 줄 알았는지 뭐 어쨌든 몰라도 참 애초에 그 마실 준비를 하고 갔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 시절에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보고가 있잖아요. 저도 청와대 꽤 오래 있었지만 보통 대통령의 보고는 2시 또는 3시에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시간을 할 때. 네. 왜냐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가끔 윤석열 씨가 보고 시간을 5시에 잡을 때가 있대요. 5시. 네, 5시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뭐예요? 보고는 뭐 대충 한 30분 하고 저녁이나 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관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장관들이 야 오늘 뭐 예를 들어 해수부다. 해수부 보고 5시야. 그럼 해수부 장관 컨디션 미리 마시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진짜 기가 찬다. 그러면 진짜 기가 업무 차죠. 보고는 거의 약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하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걸 윤석열 씨는 그렇게 술 마시는 걸로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아까 그래도 아까 김건희가 채워줘서 다 그 뭔 소리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정말 저도 제일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 그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군장성들 요직에 있는 군장성들 맞습니다. 모여놓고 인사불성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토할 정도로까지. 예. 그럼 그때는 국방은 어디 가버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또 수장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또 정보기관도 그날 그 시간 동안 펑크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 2023년 2월이잖아요. 국정원 사람들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가까워져야 될 인물로 생각을 했을 거다. 아. 그러면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아, 인간관계에 친밀도. 스킨십을 맺는 유일한 방법이 폭탄주 돌리는 그 거거든요. 술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술을 처음 마신 거예요, 아,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말씀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석열의 패턴인데요. 아. 우리 계속 여기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나왔지만 안가를 그렇게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안가에서 군 장성들 모아서 소폭 돌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저로도 부르고 소폭이 계엄의 주요한 그게 된 거죠. 진짜. 아, 이게. 소폭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간단한 그냥 문제 아니에요. 가십성이 아니야. 네. 소폭. 그때부터 지금 사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네. 야, 진짜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놓고 또 대통령실에는 사우나랑 침대 갖다 놓고 그렇죠. 네. 출근 늦게 하고 네. 출근 비밀의 통로 지하에 만들어 놓고 아, 와, 소폭이란 매개체로 모든 일상과 국정을 다 이렇게 짜맞춰 놨네요. 그렇습니다. 먹고 사우나 가고 쉬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혹시 그 시간이 없어서 이 이슈 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김건희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아주 유명한 작품 95점을 빌려갔다고 하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좀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통상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은 외빈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해외 정상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미술관에서 그림을 빌려와요. 아, 작품 뱅크에서 큐레이터가 와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총리가 오신다. 그럼 그분의 취향에 맞춰서 아 그래요? 이런 그림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아, 네, 대통령실에 그렇죠. 돈이 없고 청와대 돈이 없으니 네네네. 박물관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어. 염가를 아주 지불을 하고 아, 네. 그게 계속 해왔던 건데 네. 김건희나 윤석열은 그걸 네. 자기 집으로 들고 간 거예요. 문제는 네,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아유, 청와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청와대를 오면 대정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의장 행사를 하고 본관으로 들어와서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소개를 해요. 큰 그림을 네. 대통령이 이건 우리나라 작품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의 작품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쭉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 그의 취향에 맞춘 그림도 배치를 아, 하고. 네네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 작품 90몇 점을 가져다가 대통령실에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너, 네. 발견된 건 한 점 또는 3점 정도, 최대 3점이에요. 아. 90점이 넘는데 네. 나머지는 전부 어딘가 사라졌어요. 가 있는 건 뻔하죠. 관저가 밖에는 자기 혼자 관람을 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하더라고요. 네. 관저에 갖고 가서 본인들만 즐긴 거 아니겠느냐. 네. 저는 또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다른 분석? 저는 모작을 한 거 아닌가. 그죠? 진품이랑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게 있는 게 가짜일 수도 있다. 진품을 갖고 왔어. 네. 근데 요걸 이제 모작을 시켜 네. 전문가한테. 네. 김건희 주변에는 다 범죄자야. 모작을 해. 도굴에 그래서 이어. 바꿔치기해서 반납한 거 아닐까 하는 저는 의심을 좀 가져보는데요. 충분히 조사해야죠. 조사를 조사를 하라. 왜냐하면 저는 지금 조사. 반납 받은 거에서 손상된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손상됩니까? 손상된 게 있어요. 이 손상된 네. 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손상됐더라고. 손상됐다라는 그 자체가 전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관저라든지 자기네들끼리만 볼 거면 그냥 두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관저에 그렇게 그림을 많이 전시할 공간도 없어요. 없어. 한남동 관저에. 네. 네. 충분히 조사의 그래. 영역이 그럼 어디에다 걸 거야 이거를? 말이 안 돼. 그러네. 이 많은 걸 어디다 걸 거야? 그리고 네. 왜 손상돼? 왜 손상돼? 그거 진짜 이상하다. 난 모작으로 간다. 수상하네. 뭐 요거는- 예를 들자면 저 어릴 때 이제 습자지라고 있습니다. 네. 습자지 올려서 내가 뺏겨 보거든. 그런 걸 했나? 와. 이 웃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요. 입장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90점이 넘는 작품인데 이 돌려받으면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또 대한민국이 기술이 워낙 좋아서 모자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리고 지금 김건희는 이미 그 가짜 이런 것들을 사왔던 전력도 있잖아요. 진품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네. 그 김호환 화배에 이우환. 이우환 네, 화배 점으로부터. 네, 그것도 알고 보니까 모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당하기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자기도 하라는 법도 있지. 그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는 주가도 조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 주가도. 가능성 있는데 진짜. 본인의 학력도 조작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아직은 너무 의혹투석이니까 얘기 나오지만 김건희가 갈 때마다 이게 그 대통령 배우자인데 해외 출장 갔었을 때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했었다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그림 들고 나가는 거 쉽습니다. 돌돌 말아가지고 나가면. 조작 전문이니까 뭐. 뭐 아니, 그거 뭐. 아주 그냥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거는 걸리진 않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왜냐하면 먹으면. 대통령을 이렇게 검색하진 않거든요. 검색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그러네. 사실은 그분은 그런 마음을 먹으실 분이에요. 마음만 사실은 먹으면. 그 두 사람만 검색해야 돼. 해외 나갈 때 사실은. 근데 두 사람 대통령 부부는 검색 안 하거든. 네. 그러네. 아 이거는 와. 아이디어 좀 받아가지고 KBS 진품 명품에서 그것만 다 해도 시청률 한 4, 50 나올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관저로 갔던 건데요. 그렇지. 진품 명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이거는. 우스갯소리 난 아닙니다. 네, 해야 나는 이거 됩니다.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빠르게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의원님, 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그 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매우 존중하고 일리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서라도 다 밝히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밝혀야 된다. 네. 아, 근데 가능성.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웃을 일이 저는 웃을 일 아니라고 왜 봐요. 회수인데? 네, 맞네. 훼손될 수가 없어. 그리고 95점 어디다 갈 거야? 그러니까요. 걸 데가 없다니까. 그러네 진짜. 걸 데가 없어. 양, 걸 데가. 양 자체도. 그렇습니다. 네.